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다 똑같지 않다는 것. 어떤 분은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심술과 고집만 남아 자식들조차 피하는 분이 계십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그저 곁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꾸만 말을 걸고 싶어지는 그런 향기가 나는 분이 계십니다. 똑같이 세월의 풍파를 겪었고 똑같이 주름이 졌는데 무엇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 걸까요? 돈이 많아서일까요? 자식이 성공해서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제가 85년을 살아보니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더군요.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그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결국 나이 들어서의 매력은 그 사람의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태도와 향기였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늙어도 사람들이 피하지 않고 오히려 자꾸만 만나고 싶어지는 사람. 그 호감 가는 어른들만이 가진 5가지 비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신의 삶에 따뜻한 지혜를 더해드리고 싶은 박서윤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인생의 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셔서 우리의 인연을 맺어두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나가는 동네 복지관에 두 분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한 분은 72살의 김 선생님이십니다. 평생을 교직에서 교감 선생님으로 정년퇴직하셨죠. 박식하고 말씀도 잘하시지만 이상하게도 그분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에 식탁에 앉으시면 젊은 직원들이나 동료 노인들이 슬금슬금 다른 자리로 피하곤 하죠. 왜 그럴까요? 그분은 대화의 시작이 늘 이렇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우리가 젊을 땐 말이야. 아니,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리 줘봐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왕년에 내가 말이야. 학생들 수백 명을 앞에 두고 늘 가르치려 하고 지적하고 자신의 과거 이야기에 빠져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는 들을 생각이 없으시죠. 그분과 5분만 이야기해도 기운이 쏙 빠지는 기분입니다. 반면에 75세 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 주변에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젊은 직원들부터 동료 노인들까지 다들 그분과 밥 한 끼 먹고 싶어 안달입니다. 그분은 그저 이렇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아이고, 총각 고생이 많네. 이거라도 하나 더 먹어. 요즘은 뭐가 그렇게 재밌어? 나도 좀 알려줘. 하, 나는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자네가 참 똑똑하고 대단하네.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한 분은 자신이 얼마나 잘났는지를 말하고 다른 한 분은 당신이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지를 말해줍니다. 김 선생님은 자신의 과거 속에서 살고 이 선생님은 지금 이 순간 사람들 속에서 삽니다. 그분의 말에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미래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곱게 늙고 싶다. 저 역시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60대 은퇴 직후에는 그 김 선생님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제 경험이 세상의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집에 와서 음식을 하거나 살림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제 눈에는 그렇게 서툴고 모자라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얘야, 찌개는 그렇게 끓이는 게 아니야. 멸치 육수를 먼저 내야지. 아이고, 그걸 그렇게 힘으로 하니? 내가 해봐서 아는데 요령이 있어야지. 요즘 세상이 편해져서 너희가 고생을 모르는 거야. 우리 때는 입만 열면 내가 해봐서 아는데 소리를 달고 살았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아끼는 마음에 지혜를 나눠준다고 생각했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저를 조용히 부르더군요. 어머니, 제발 부탁인데요. 그냥 좀 모른 척 넘어가 주시면 안 돼요? 집사람이 어머니 오신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잠을 못 자요. 어머니랑 있으면 숨이 막힌대요. 그 한마디가 제 뒤통수를 세게 때렸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지혜를 나눠주는 멋진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숨막히고 재미없는 늙은이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그토록 혐오하던 꼰대의 모습이 바로 내 얼굴에 있었습니다. 그 마음 여러분도 이해하시나요? 우리는 정말 사랑해서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틀렸던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갇혀 있고 자식들은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그저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었을 뿐인데 왜 내 방식은 늘 틀렸을까? 한참을 생각하다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자꾸만 가르치고 자랑하고 지적하는 이유는 사실은 두려워서입니다.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내가 잊혀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꾸만 내가 왕년에는 이랬다. 내가 너보다 더 잘 안다고 소리치며 나의 존재감을 확인받으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피하게 됩니다. 진정한 존경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증명할 때가 아니라 상대방을 얼마나 대단하게 대접해 주느냐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비판이 아니라 따뜻한 인정을 받을 때 비로소 성장한다. 이 말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늙어서 호감 가는 사람이란 바로 이 따뜻한 인정을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호감 가는 어른이 되기 위한 5가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85세가 되어 돌이켜보니 이 5가지가 제 남은 인생을 외로움이 아닌 따뜻함으로 채워준 가장 큰 비밀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5가지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이니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첫 번째 비밀은 긍정적인 말투.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말투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말이 부정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틀렸어. 세상 참 말세야. 이런 불평과 불만, 비판의 말들은 듣는 사람의 기운을 쏙 빼놓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을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복지관의 인기쟁이 이 선생님을 가만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죽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아이고, 그래도 이놈의 다리가 아직 걸어 다녀주니 고맙지 하고 웃으십니다. 고맙다, 대단하다, 애쓴다, 좋다, 이 따뜻한 말들이 그분 주변에 사람을 모이게 하는 자석이었습니다. 쓴소리와 옳은 소리는 나를 어려운 어른으로 만들지만 따뜻한 칭찬과 감사의 말은 나를 편안한 어른으로 만듭니다. 테레사 수녀는 말했습니다. 친절한 말은 짧고 하기 쉽지만 그 울림은 실로 영원하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만나는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해 주는 겁니다. 식당에서 밥을 가져다 주는 분에게 덕분에 맛있게 먹습니다. 고맙습니다. 며느리에게 내가 끓여준 콩나물국이 제일 시원하더라.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당신을 향기 나는 어른으로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단정한 옷차림과 외모. 이건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들 이제 와서 꾸며서 뭐 하나 하고 자기 몸을 방치하기 쉽습니다. 무릎 나온 바지에 얼룩 묻은 윗도리를 입고
며칠 감지 않은 머리로 돌아다니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호감은 시각과 후각에서 가장 먼저 결정됩니다. 아무리 인품이 훌륭해도 곁에 다가갔을 때 불쾌한 냄새가 나고 옷차림이 지저분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것은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결과 단정함의 문제입니다. 제 이웃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깨끗하게 면도를 하시고 옷은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늘 다림질해서 입고 나오십니다. 그분 곁에서는 늘 은은하고 기분 좋은 비누 향이 납니다. 그 단정함 하나만으로도 그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멋진 분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옷이 그 사람의 태도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단정하게 가꾸는 것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첫째는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나는 이렇게 함부로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선언입니다. 둘째는 나와 만나는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매일 깨끗하게 씻고 손톱을 정리하고 향긋한 로션을 바르는 작은 습관. 그 습관이 당신을 추레한 노인이 아닌 곱게 늙은 어른으로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비밀은 유머 감각. 늙어서 호감 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유머입니다. 특히 스스로를 놀릴 줄 아는 유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권위적이 되기 쉽습니다. 누가 내 말에 토를 달거나 나를 조금이라도 우습게 보면 버럭 화부터 냅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긴장감만 감돌 뿐입니다. 하지만 호감 가는 어른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먼저 드러내며 웃음으로 만듭니다. 제 친구 중에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사람 이름을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럴 때마다 정색하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미안하네.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들어앉았나 봐. 혹시 내가 자네 이름 또 잊어버리거든. 나한테 꿀밤 한 대 3개 먹여주게. 이 한마디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습니다. 어려운 어른이 아니라 인간미 넘치는 친구가 되는 순간이죠. 버나드 쇼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늙었기 때문에 웃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웃음을 멈췄기 때문에 늙는 것이다. 자신의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심각한 상황도 웃음으로 넘길 줄 아는 여유. 그 넉넉한 유머 감각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비밀은 자신감과 겸손함의 균형. 이것이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자신감과 겸손함의 균형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몰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며 지나치게 자신을 낮춥니다. 이런 비굴함은 듣는 사람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듭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나 때는 말이야 라며 지나친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이런 거만함은 사람들을 떠나가게 만들죠. 호감 가는 어른은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압니다. 그들은 자신이 살아온 세월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겸손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손녀에게 재미없는 할머니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뒤 저는 제 대화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자랑하고 가르치는 대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무슨 노래를 듣니? 한번 들려줘봐. 그 핸드폰으로 맨날 뭘 그렇게 보는 거야? 할머니도 좀 가르쳐줘. 너의 꿈은 뭐니?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손녀가 신이 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렇구나. 참 신기하다 하고 감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대화가 끝나고 손녀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할머니,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할머니랑 말이 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호감 가는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 과거를 자랑하는 대신 상대방의 현재에 대해 진심 어린 호기심을 보여주세요. 그 호기심이 세대의 벽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다리가 되어줄 겁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여유 있고 안정된 태도.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기운, 즉 여유입니다. 나이가 들면 작은 일에도 조급해지고 불안해하고 쉽게 화를 내기 쉽습니다. 버스가 왜 이렇게 안 와? 음식이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이런 조급함과 불안은 곁에 있는 사람까지 함께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호감 가는 어른은 마치 깊은 뿌리를 내린 오래된 나무 같습니다. 잔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그 묵직한 안정감이 있죠. 이런 여유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수용에서 나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는 일에 화내지 않는 태도입니다. 복지관의 이 선생님은 식당 줄이 길어도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고, 오늘 밥이 맛있나 보네. 사람이 많으니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좋구먼. 하고 웃으십니다. 버스가 늦게 오면 덕분에 하늘 한 번 더 쳐다보네 하십니다. 이런 여유와 안정감은 전염됩니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죠. 철학자 노자는 말했습니다. 강물은 골짜기 아래에 있기에 모든 물의 왕이 될 수 있다. 스스로를 낮추고 서두르지 않으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 여유로운 태도, 그것이 늙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비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첫째, 비판 대신 따뜻한 칭찬을 하는 입. 둘째, 방치된 몸 대신 단정하고 깨끗한 몸가짐. 셋째, 권위 대신 넉넉한 유머 감각. 넷째, 자랑 대신 겸손한 호기심. 다섯째, 조급함 대신 여유로운 안정감. 이 5가지는 결코 돈이 많이 들거나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내 시선을 나에게서 상대방에게로 돌리고 과거에서 현재로 가져오는 작은 연습입니다. 85세가 되어 보니 알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가장 큰 재산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 곁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웃으며 남아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5가지 연습은 사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한 일입니다. 내가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고 나를 단정히 가꾸고 너그럽게 웃을 때 내 마음이 가장 먼저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평화로울 때 사람들은 마치 따뜻한 햇볕을 찾아 모여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내 곁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따뜻한 변화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비밀 중에서 당신이 호감 가는 어른이 되기 위해 오늘 당장 시작하고 싶은 작은 실천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다짐과 지혜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서로에게 큰 용기와 따뜻한 울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언제나 소중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만나는 모든 이에게 따뜻한 향기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라노트였습니다.